이게 AIDT의 취지인 건데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전환기가 될 예정인데요.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AIDT, AI 디지털 교과서가 뭐냐? 이게 바로 공교육의 근본 목표인 학생 중심, 자기 주도적 배움, 맞춤형 교육을 효과적으로 해주겠다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예요. 태블릿이 선생님 대신 수업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그 수업의 핵심 주체는 교사입니다. 이 AI는 보조 역할이에요. 이 AI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그 속도에 맞춰서 실시간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거든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AIDT 연수, 교구, 교재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으로 몰려오고 있는 중인데요.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습 결과까지 모두 다 디지털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 하나에 학생 1인당 1년에 6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이 정도로 구독료가 책정될 예정이거든요. 국회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교육부의 계획대로 대부분의 교과가 AI 디지털 교과서로 나오게 되면 최대 구독료가 연 2조 5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각 기업들이 얼마나 열심히 만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2025년 3월부터 초등은 3, 4학년 그리고 중1, 고1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을 이 AI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초등 3, 4학년 그리고 중1, 고1 이 아이들에게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종이 교과서도 함께 제공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종이로 된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는 함께 제공될 예정이고 같이 병행하는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AIDT가 어떤 장점이 있길래 교육부는 이 전 세계 유례 없는 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 공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AI 튜터 기능이에요.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딱 즉시 실시간 피드백이 제공되고 애들이 잘못된 개념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대화형 AI인 AI 튜터 기능 이게 탑재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에서라도 아이들이 직접 물어보고 또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이죠. 자, 두 번째는 다양한 언어 분석과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그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 AIDT는 음성 인식 기능이 있는데 아이들이 말하는 음성을 분석해서 발음과 내용이 정확한지 점검도 해주고 그리고 피드백도 준다는 거예요. 언어 학습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점 더 다문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학교에 존재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이러한 기능에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장점은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께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시간 학습 데이터와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AI가 분석해 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 그리고 개별화된 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부모님들께는 아이들의 학습 성과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려되는 지점들도 좀 있긴 해요. 교사의 디지털 활용 격차가 학생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예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1년째 관련 연수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이번 여름방학 연수 어마어마했습니다. 맞춤형 연수에 뭐 찾아가는 연수, 디지털 교과서 강사 양성 교육 뭐 난립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3년 교실혁명 선도교사라는 이름으로 총 34,000명의 교사를 양성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개개인마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디지털 격차 굉장하거든요.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요? 어떻게 눌러요? 선생님 접속이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선 이게
정착이 되어야 교과 수업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이를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선생님과 학생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한 그런 피드백이 주고받아지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소외됨 없이 교육의 주인공이 되는 교실을 만들겠다. 이게 AIDT의 취지인 건데요. 취지가 참 좋죠. 취지대로 이루어지면 또 좋겠는데 걱정도 또 든다, 그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돌이키기도 어려울 거예요. 전 세계에 유례없는 디지털 교과서 활용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아직은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시작된 지금은 유해한 점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무조건 금지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대 흐름상 또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걸 가르치는 게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디지털 기술을 남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켤 줄 알고, 그리고 스스로 끌 줄 아는 능력, 바로 자기 조절력을 길러주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화파냐 척합하냐를 논할 때가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스스로를 지켜낼 줄 아는 능력, 자기 조절력을 길러주셔야 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깊숙하게 들어오게 될 테니까 아이들에게 자기 조절력 잘 길러주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2025년은 개정 교육과정에 성취평가제에 고교학점제에 AI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들이 싹 다 맞물려가지고 공교육의 대변화가 일어날 시기예요. 저는 이 혁신적인 변화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